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오전 1시 23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2,900, 한 23,000 조금 언더에서 횡보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굉장히 좀 큰 나름 이제 이 박스권을 좀 깨려나 하는 좀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조금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더를 포함한 이제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 포함한 이제 그런 나머지 이런 약간 좀 잡 알트 들도 몇몇 개는 이제 좀 펌핑이 있었던 걸로 이제 좀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어떤 반등, 그러니까 반등장이라고 하더라도 좀 뭐 한두 달 정도 갈 수도 있는 그런 반등장일지, 아니면 정말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반등이었을지, 혹은 내지는 다음 주까지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반등이지. 그러니까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의 조정에 따른 그런 느낌으로 반등이 올지, 아니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닥을 확실하게 좀 다져 놓은, 그러니까 비트 기준으로 치면은 저번에 이제 17,000 왔다 갔다 해서 이제 18,000 몇 번 찍고 다시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바닥을 확실히 좀 다져 놓고 이제 저 구간이 좀 최저점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적어도 횡보를 하더라도 이 위에서 이 윗 구간에서 횡보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각자 이제 판단과 어떤 계획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뭐 두 개로 말하자면은 바닥은 찍혔다. 내지는 이제 바닥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도 굉장히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석가들마다 그래도 적어도 바닥은 다진 것 같다. 여러 가지 뭐 선반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청산당했던 그런 큰 돈들 이미 이제 다 정리가 됐고, 뭐 테슬라 이슈도 이제 마무리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진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의견이 있고, 아니다, 아직도 여전히 뭐 금리 인상 이슈 남아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이슈,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바닥을 향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심지어 조금 뭐 언더까지도 좀 밑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데요. 그래서 너무 이제 쇼충이도 롱충이도 아닌 좀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지지부진 횡보하는 구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막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제 갑자기 좀 반등을 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시드를 많이 모아두셨다가 정말로 상승장 초입, 그러니까 만약에 바닥을 잡으려고 트라이를 하더라도 그걸 못 잡았을 경우에 상승장 초입에 들어가더라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구간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좀 굉장히 길게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좀 마지노선, 이때 타도 늦지 않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주봉으로 봅시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잖아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 뭐 메이저 알트, 잡코인으로도 굉장히 많이 수익을 냈었고, 이제 석가빔 이후에 이제 3개월 정도의 조정 이후에 또 이제 가는 친구들 위주로, 알트코인들 위주로 좀 많이 수익이 났죠. 이게 첫 번째 구간이고 이게 두 번째 구간인데, 첫 번째 구간에서는 사실 진짜 업비트나 뭐 웬만한 거래소들 잡코인들도까지도 엄청 막 펌핑이 되고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낮았죠. 난이도 낮았던 반면에 이 두 번째 펌핑에서는 좀 가는 열만 갔어요. 뭐 중국 코인들 다 이제 안 올라가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코인들 그런 애들 가지도 않고, 약간 신규 좀 메이저 알트코인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찍었던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말하는 그 좀 늦어도 이 타이밍이 뭐 여기는 절대 아니겠죠.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좀 이미 상승을 한번 못 먹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고, 어 못해도 한 20년 한 10월 11월 그러니까 10월
10월, 11월 요 구간 사이여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비트가 보시면은 11월까지만 해도 12월 초부터 급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2만을 뚫는 구간이 12월이에요. 그래서 10월, 11월만 해도 2만 언더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 나왔었고, 이 이후에 비트가 뭐 거의 3배까지도 갔었고, 알트코인들은 뭐 이 구간 이후에 뭐 100배, 1000배 뭐 간 거 수두룩하죠. 그래서 이 구간에,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10월, 11월 까지만 생각해도 굉장히 좀 많이 남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구간이 뭐 이 구간이다, 이런 정도의 구간이다, 내지는 한 번 하락이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요 정도 구간이겠죠. 저번 사이클에 비교를 해봤을 때 요 정도 구간, 아니면 뭐 요 정도 구간일 텐데 10월, 11월이면 한참 남았죠. 그래서 이 구간, 왜냐면은 이 구간까지 어차피 보시면은 빡세요. 이 코로나는 좀 특정 이슈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더라도 이 진짜 대상승장을 앞두고 있는 이 뭐 전 딱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딱 요 전에만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시드가 지금 없는 분들은 최대한 좀 모아두셔서 이때 몰빵하자라는 좀 계획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여유가 되고 이제 시장에 계속 좀 남아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게 해봐야죠. 이게 매매뿐만 아니라 이 사이클에서도 약간 지금 막 NFT 민팅 해가지고 수익 내고, 뭐 ICO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걸 신청해서 수익 내고 이런 방법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다는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때는 오히려 어떤 메타가 있었냐면, 지금은 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든 메타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막 거래소 상장 메타라고 있었는데, 그때가 한창 이제 2018년, 2019년 요때 좀 중심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막 업비트랑 빗썸 이런 이제 대형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됐을 때 김프가 확 끼면서 초반에 이제 보따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상승률을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타들도 있었고, 뭐 후오비 뭐 프라임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낸스 런치패드가 이제 좀 그때 또 한창 이제 핫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그런 이제 좀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었죠.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좀 그런 것들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이 조금 나아지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만 더 나아지고 적어도 횡보하는 구간이 좀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구간에서는 지금보다는 분명히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좀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분명히 이제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이 꺾인 게 11월, 12월이죠. 근데 거의 이제 뭐 1월, 2월, 3월까지도 우리가 좀 수익을 낼 만한 그런 게 몇 개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만간 이제 또 시장이 약반등 내지 뭐 횡보장을 길게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올 테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방금 그 말씀드렸던 보따리 얘기가 나왔었던 게, 아까 제가 바이낸스 이렇게 보는데 상승률 1위 코인에 이제 미스릴이라는 코인이 있더라고요. 미스릴 하면 제가 생각나는 딱 그 짤이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짤인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미스릴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기준으로 50% 넘게 상승을 했는데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이 저점에 비해서. 근데 이게 미스릴이 이제 원화 기준으로 전고점이 얼마였냐면요, 지금 0.05 달러면은 약 한 60원 되나요? 65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정도인데 원화 기준으로 전고점이 얼마였냐면 미스릴 28,000원입니다. 지금 60 얼마, 그러니까 100원도 안 하는 게 한때 28,000원까지도 찍었었던 그런 코인이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짤이냐면은 이게 당시 2018년 몇 월이었지? 5월이었나?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했던 그 업비트나 빗썸
상장 메타로 이제 한탕 해먹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보따리들로 한탕 해먹던 시절이었는데, 이게 원래 미스릴이라는 코인이 뭐 다른 기타 해외 거래소 뭐 KX라든지 뭐 그런 거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보통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해외 거래소 상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시장가로 긁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미스릴이 이거 빗썸짜리인데 빗썸에 상장된대 해가지고 상장이 딱 되고 나서 이거 신규 코인인가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요. 막 긁어. 그냥 미스릴 뭐 시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발행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유통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미 다른 거래소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지조차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막 긁어. 그래서 미스릴 이미 해외 OKX라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무지성으로 긁어가지고 28,000원까지 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원래 가격이 얼마였는지는 얼마였지? 2,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2불? 2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말도 안 되게 올랐죠.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 지금 뭐 한 60원까지 그냥 내려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역사가 있는 코인인데, 나름의 역사가 있는 코인인데, 그래서 이 짤을 누가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되게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스릴 같은 경우도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이죠. 이거는 진짜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 비트코인이 한 10억을 가도 미스릴 28,000원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이 코인이 뭐 전망이 있는 코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조만간 또 뭐 어떤 정고점을 찍으러 가는 어떤 그런 불장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랑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좀 잡코인이라든지 뭐 잡 프로젝트 같은 것들에 투자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이렇게 한번 물리면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이제 마음이 힘들 때는 미술의 28,000원, 8,000원을 기억하면서 여자 표정이 너무 헬마가가지고 웃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도 있었다. 오늘 약간 옛날 얘기를 좀 한번 했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 코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렉트캐피탈 자료로 가져와서 봤더니 이제 200주 평균선 자체가 뚫어가지고 이제 좀 상승의 힘을 싣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 22,800을 이제 주봉 마감하지 못하면 이 구간에 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저항선으로 지금 그 부딪히는 선으로 저기가 돼서 좀 힘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 22,800 위에서 마감이 되고 또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당분간 이제 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컸던 약세장으로 의미가 컸던 이 구간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황색 선 200주 평균선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요게 있었죠? 오늘 이슈가 이게 있었어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면서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을 팔았냐 안 팔았냐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좀 있었는데, 결국은 나머지 보유 중이던 물량의 75%를 매도했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또 든 생각이, 확실히 이제 증시랑 좀 되게 많이 연동이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게 또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 아무 상관도 없죠. 근데 이제 어느새 되게 증시에서 큰 기업들도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나아가서 실제로 보유를 하고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고 그 실적 발표에도 영향이 끼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자체가 비트코인가 뭐 누가 보기에는 그냥 뭐 비트코인의 가격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이게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증시라든지 이런 큰 어떤 그 경제에 비트코인이 이제 한 축으로 좀 끼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이제
예전에 평균 가격으로 샀었던 게 3만 1천 한 4, 500, 600? 그 정도죠.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은 어떤 구간이었냐면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비트코인 테슬라가 비트코인 샀다고 발표한 게 요때예요, 요때. 잠시만요. 2월 9일이죠. 요때요. 2월 8일에서 요 9일 요때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38,000에서 47,000까지 확 올리는 하루 만에 이렇게 크게 올려 버렸었던 그게 이제 테슬라 그 비트코인 매수 기사가 뜬 날이었고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조정 받는 구간에서 이제 이때가 조정을 좀 받고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좀 펌핑을 하던 시절이죠. 이게 비트코인은 횡보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은 막 10배, 100배씩 오르던 구간입니다. 이게 한 달 정도가 지속되고 이제 이 정고점을 다시 갱신하는 과정에서 테슬라 발표가 굉장히 힘이 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진짜 아직도 대단한 게 38,800에서 47,000까지 올려버려요. 거의 뭐 20%를 갖다가 테슬라가 비트코인 샀대 라는 걸로 뭐 한 방에 올려버리죠. 그러고 나서 쭉 하다가 이제 최근에 하락장 때 얘네가 지금 언제 이거를 팔았냐면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거 그러니까 예전에 익절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서 나머지 물량을 75%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이걸 또 언제 정리를 했냐면 이때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언제냐? 28,888달러가 이제 평균이래요. 그래서 매도 가격은 평균이 28,888. 그러니까 매수가 31,500 되고 매도가 29,0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물량, 그러니까 매도 물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매수한 거보다 한 9% 10% 정도 손실을 보고 판 건데 요 구간입니다. 되게 좀 매도를 뭐 나름 잘했죠. 그래서 이 구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박스권 전 윗 상단 채널에서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5월, 6월 횡보 구간인데 이 구간 이 이후에 3에로우즈라든지 뭐 셀시우스 파산 이슈가 있어서 추가 하락이 있었죠. 사실. 근데 이 구간 횡보 구간에서 잘 팔았던 것 같은데 결국 테슬라 이 매도 이슈도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좀 많이 던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 하락 자체도 테슬라의 어떤 매도 물량도 좀 뭐 포함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떤 지금의 바닥론 이제 좀 긍정적인 매도 물량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죠. 왜냐면은 이제 이런 기관들도 다 좀 떠나가는 그런 지금 하락이고 바닥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남겨둬야 되는 것 같고 테슬라가 이제 이 구간에서 팔았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또 웃긴 거는 이제 25%를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런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익절을 하고 얘네들이 되게 빨리 팔았죠. 나름 빨리 팔았고 그러니까 익절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들어올 때 좀 어떤 패턴을 본 것 같아요. 기관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어떻게 좀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때 어떤 패턴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게 살 때 많이 사고 나서 그러니까 매집을 하고 나서 일단 발표를 해가지고 딱 발표를 해서 이렇게 올리죠. 가격을 올리고 나서 막 쭉 오를 때 또 매도를 해서 그러니까 다 매도를 하진 않아. 또 매도를 하고 자기네 이제 실적으로 챙기고 나중에 또 더 기다리다가 뭐 익절 각을 보는데 대신에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손절 범위가 뭐 10% 정도 선에서 해버린다. 그리고 손절을 하더라도 물량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떠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좀 테슬라를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기관들이 추후에 들어올 때 이런 패턴들을 좀 우리가 뭐 활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랬었지 얘네들도 이럴 수 있겠다 라는 걸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테슬라가 이게 또 안 좋게 좀 이슈를 던진 거잖아요, 매도.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또 이거를 받아들이기 나름이긴 하죠. 왜냐면은 테슬라가 매도했대.
뭐야 매도했어? 야 우리 너 가 도망가 이렇게 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매도했대? 어차피 우리 바닥인데 매도했대? 잘 됐네. 어차피 그 매도 물량까지 다 포함한 지금 바닥 가격이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좀 그래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비트코인을 좀 많이 모아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 건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면은 바이낸스 보시면 트레이딩 피가 0, 그러니까 0%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특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비트코인 수수료를 제로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또 뭘 의미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네가 이제 물론 다시 비트코인 뭐 수수료를 올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좋지 않고 해가지고 이게 일시적으로 좀 어떤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플러스 바이낸스로 좀 거래량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이제 마케팅 전략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나중 가면은 되게 나중 가면은 비트코인 수수료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0에 수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또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뭐 수렴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저렴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결국에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을 갖다가 암호화폐 크립토판에서 결국은 이제 놓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거래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려고 할 텐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수료를 낮춰야 되고 수수료를 낮추면 또 이제 이용자들이 그쪽으로 가서 거래할 테니까 결국에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은 왜냐면은 수수료를 바이낸스에서 0으로 맞췄더니 거래량이 거의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의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랐어요. 이걸 보시면은 그래서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기록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올랐고 실제로 바이낸스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런 좀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과연 다른 거래소들이 좀 가만히 있겠냐? 만약에 이게 약세장이 길어지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다른 거래소들도 좀 그런 경쟁적인 차원에서 수수료를 많이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해외 주식 뭐 로비누 같은 데서도 수수료 뭐 제로 정책 해가지고 되게 많이 이렇게 유치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거래소들도 경쟁을 하면서 수수료를 내려가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중심에 있는 그런 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어 비트코인이 결국 중심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권에서도 이게 이렇게 연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국에서도 지금 은행권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런 가상화폐 업 같은 것들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발표가 났죠. 그래서 지금 뭐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뭐 최근에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하나은행이라든지 뭐 NFT에 관심을 가지고 뭐 내지는 거래소 같은 데랑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들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큰 기관들이 들어올 때 보시면은 이제 맡아서 보관해 주는 수탁 같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은행에서도 나중에는 추후에 가서는 비트코인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금 은행 업무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나중에는 은행에서 이렇게 맡아가지고 뭐 보관도 하고 입출금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더 이런 것들에 연계해가지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들도 이런 어떤 경쟁을 할 텐데 결국 암호화폐 전체를 경쟁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게 암호화폐 이코르 비트코인이잖아요. 물론 이더리움 뭐 기타 코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 중심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비트코인 막 많이 들고 있으면은 은행에서도 되게 약간 막 VIP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취급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도 해보고, 되게 지금 이제 막 그런 자산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인데 뭐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해외에서는 이제 주식 같은 걸로도 뭐 담보대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로도 나중에,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이제 제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지칭을 거의 하고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는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제 뭐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많으면은 오히려 더 레버리지로 또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해봤고요. 제가 좀 약간 너무 먼 얘기처럼 말했지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친구들이 그런 업무들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CBDC 이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뭐 중앙은행, 그리고 지금 뭐 시중은행들 같은 것들과 같은 곳들과 연계해가지고 더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게 결국은 비트코인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이죠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모아야 되는 이유를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이 글을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지금 보시면은 장기적으로는 CBDC가 결국에는 은행에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자산 형태로 하나 인정받을 수 있어서 그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비트코인은 진짜 지금보다 도미넌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치 인증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막 애매한 알트코인들 포지션들, 그러니까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그때 가서는 더 이렇게 좀 초라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진짜 쓸데기 없는 코인들 몇 개 있죠. 진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거 저번에 이제 영상 마무리해서 다루려고 했었는데 못 다뤘었죠. 시간이 좀 애매해서 못 다뤘는데 오늘도 시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면, 이거 메타콩즈예요 여러분. 메타콩즈인데, 메타콩즈가 원래 클레이 쪽에 이제 대장 자리를 역할을 하다가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넘어가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히고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넘어가고 나서 지금 잘 하고 있냐? 뭐또 나름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가격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메타콩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2일 전, 이틀 전에는 거의 0.5 이더까지도 내려갔었고, 보시면은 0.5, 막 0.49 이렇게까지도 갔었고, 이거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뭐 780달러, 뭐 800달러, 뭐 900달러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은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0.77이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00달러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틀 전, 그리고 지금 가격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뭐 사라 마라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타콩즈가 출시된 지 막 엄청 오래되진 않았죠.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메타콩즈 가격이 막 뛰기 시작하고 전고점을 찍었었던 것도 얼마 안 됐었죠. 메타콩즈가 전고점을 찍었었던 게 올 2월인가요? 잠깐만, 대략 올 1월 2월이죠. 1월이네요 1월. 아닌데? 이거 지금 클레이 쪽으로 저기가 안 돼서 안 나오는구나. 올 1월 2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창 막 클레이 쪽으로 뭐 해가지고 25,000, 2,500만 원까지도 거의 막 갔었고,
클레이로 뭐 거의 한 28,000 클레이, 3만 클레이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새 가격이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영원한 건 없구나. 그리고 어떤 특정 메타로 인해서 갑자기 확 오른 얘들은 그렇게 확 오를 때 좀 어느 정도 익절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맞구나 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BAY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실 마찬가지겠고 메타콩즈도 마찬가지였었고 라는 것들 좀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가격은 이렇게 됐지만 또 모르는 거다라고 좀 한켠에 남겨두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메타콩즈 좀 마음이 아프네요. 한국 최초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이제 나름 넘버 원 하던 이제 NFT였는데 이렇게 좀 몰락을 해버리는 그 과정을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콩즈도 와 진짜 제가 맨 처음에 저희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때 그때 막 강력하게 사라라고 추천은 안 했었고 그때 한창 민팅 하고 얼마 안 있다였었죠.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한 $800, 800클이었었던 것 같아요. 800에서 한 막 1000클 요때 왔다 갔다 할 때 1300클 요때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2만 클, 3만 클까지 가고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그 처음 가격으로 온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상승장 때 모든 기회들이 열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막 그 우리가 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차원문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차원문은 하락장이 열리진 않는다. 그 하락장에 가끔 열리긴 하는데 거의 진짜 찾아볼 수 없고, 대신에 상승장이 올 때 그 차원문들이 굉장히 많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뭐 NFT도 활용을 해야 되고 뭐 디파이라든지 뭐 신생 알트코인들 뭐 김치 코인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좀 스킬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좀 결론입니다. 그래서 메타공주가 좀 이렇게 몰락을 한 느낌이고, 또 모릅니다. 이게 진짜 나중에 다시 좀 부활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라고 매수 추천드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이제 뭐 똥메타냐? 참 웃기네요 이거는. 그리고 BAYC 같은 경우도 가격이 92더 좀 내려왔고, 대신에 최근에 이더가 좀 많이 올랐죠 가격이. 그래서 이더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지금 23,000 좋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주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긴 한데 만약에 다음 주에 0.75를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0.75를 올린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도 잠깐 이제 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8월 달까지, 그러니까 8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시 재상승 기류를 탄다면 좀 대략 한 몇 주 정도는 또 분위기 좋은 장세로 이어지면서 상단 28,000 내진 3만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좀 지금 다시 조정을 맞고 지금 다시 박스권으로 가겠죠. 갈 것이고, 아마 지금 당장 전저점을 찍으러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저점을 찍으러 가려면은 아무래도 거래량도 좀 많이 줄어들고 어떤 그런 좀 이슈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저점을 향해 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원래부터 말씀드렸었던 한 가을쯤에나 이제 좀 한번 좀 사이즈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금리 인상 1%가 된다, 그러니까 1%를 상승을 시킨다라고 하면,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럴 확률이 좀 적지만 한다고 하면 오히려 단기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오히려 좀 그러니까 매를 빨리 맞는 느낌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매를 맞아야 되는 건 틀림이 없고, 그리고 매를 맞고 나서 회복하는 것도 틀림은 없어. 근데 이걸 언제 맞고 언제 회복하느냐라는 게 관건인데, 결국은 지금은 그 매가 금리의 비중이 가장 크죠. 뭐 다른 뭐 유가라든지 뭐 매크로 이슈라든지 뭐 다른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금리를 좀 중심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